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너로정에서입니다. 오노리스크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기사들도 많이 뜨고요. 예, 불안함을 같이 해소하고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삼성 입장에선 또 주주 입장에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안 되는 게 가장 좋았을 겁니다. 일단 구속은 되었으니 뭐 그 후를 생각해 봐야겠네요. 정현호 사장을 중심으로 사업지원 TF가 구심점 역할을 할 전망인데요. 일단 우려스러운 부분은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그룹 전반에 걸친 핵심 사안을 결정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시선이 대부분입니다. 기사들이 다 이렇더라고요. 그 일상적인 경영은 가능할 테지만 대규모 투자 결정 등 굵직한 의사들은 결국 총수의 결정의 몫이라고 총수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대충 다 이런 내용들이고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은 이렇게 벌어졌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은 지금부터는 단기는 더더욱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장기전 가셔야 합니다. 예, 장기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형기를 마치고 나올지, 그 안에 특사로 나올지, 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며, 구속이 되었다고 주가가 출렁여서 하락이면, 반대로 나올 때는 주가가 출렁여서 상승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답은 뭐다? 예, 그렇습니다. 장기 투자입니다. 기존 투자자님들은 간단합니다. 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일 하고 계시다. 뚜껑 열어보면 깜짝 놀랄 마음으로 네, 지내신다면 네, 그렇게 생업에 전념하시다 보면 네,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요?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네. 여기서 더 강한 멘탈 분들은 지금의 이 하락점을 잘 지켜보면서 죄송합니다.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이 진짜 멘탈이 좋으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진짜 짱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락장은 저점 매수의 기회이고 기회가 될 수 있고 삼성전자 주식을 박앤세일로 박앤세일가로 줍줍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상황이 되신다면 많이 주수시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신중히 생각하시어 투자하셔야 합니다. 네, 오래 두고 가실 분만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 추천드립니다. 내 돈이 들어가고 내 자본이 들어가는데 뭐 한 주에 85,000원이면 10주면 85만 원이고요. 뭐 100주면 850만 원이잖아요. 뭐 이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 주가 85,000원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오늘 구독자님 중에 오늘 하락장 가운데 10주를 추가 매수하셨다고 하시던데요. 저는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댓글에 이분 한 달에 1,000만 원 버실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보다 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제 채널 구독자나 시청 연령대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던데 30대와 30대와 40대 그리고 그 다음에 60대 분들로 이렇게 많이 분포 계시던데 순서로요. 어떤 연령대시던 꾹 참고 인내하시어 팔지 마시고 모아가시기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힘들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락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잘 참을 수 있어요. 어렵죠. 네. 오너 리스크가 있어서 내일 당장 변수로 상승장이 올 수도 있지만, 모르죠. 진짜, 오너 리스크가 있어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당장 또 무슨 어떤 변수로 상승장이 올 수도 있지만, 하락장이 올 수 있다는 당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오늘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내일 상승장이 안 올 수 없다는 보장을 못 하거든요. 뚜껑 열어봐야 되거든요. 그럼 계속 상승장이었는데 왜 갑자기 하락장이 왔어요? 갑자기 외인 기관이 어느 순간 팔지는 모르고 내일 오늘 리스크가 있는데 갑자기 외인 기관이 막 다 사버리고 개인들이 사버리면 상승장 오는 겁니다. 다만 오늘 리스크가 있으니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당연한, 어쩌면 당연한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 편하게, 이런 게 어쩔 수 없는 일들이야라고 받아들이시면 좀 더 마음이 낫지 않으실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재용 부회장 대신 구원투수로 나선 그 정윤호 사장 및 각 계열사 수장들은 이 각계전투가 불가피합니다. 근데 삼성이 어떤 회사입니까? 오노리스크 생각 안 했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다니시는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다니신다면 회사의 오너분이 어떤 사건에 휘말렸는데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잘못됐을 경우 생각 안 해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부사장이나 부장, 팀장, 기타 등등 어떤 식으로든 대응 체제가 갖춰져 있고, 어, 그 오너 리스크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겠다, 이건 누가 맡고 이건 어떻게 해라 다 짜여 있지 않나요?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더 소상공이든 조금 더 큰 기업이든. 네. 근데 삼성이 이거를 놓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몇 년까지 벌여놓은 사업들에 대해 오너의 부재 시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계획까지 전부 다 있을 겁니다. 조 단위의 큰 사업들을 하는 삼성에서 번개불에 콩 먹는 게 아닌 이상 수초 수일 내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업 같은 건 안 할 겁니다. 적어도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 정말 최소는 6개월, 짧게 잡아서요. 1년 위아래에는 사업하기 전에 검토를 하지 않을까요? 네. 몇백, 몇천, 그 많은 사업도 아니고 조 단위의 사업인데요. 삼성이 하는 사업은 무조건 조 단위 정도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요? 규모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닐 겁니다. 급하게 사업을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네, 구속이 되어 있지만, 네, 부회장이 구속이 되었지만, 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아니면 급하게 의사결정이 받아야 될 게 있다면, 물론 구속은 되어 있지만, 면회를 가서 충분히 의사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뭐 조금 구속되어 있는 분한테까지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천각을 다투는 급한 일이 만약에 있다면 말이죠. 어,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등 주요 의사 결정은 그 차질이 생겨서 우려스럽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오너가 지금 구속되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신사업 등 주요 의사결정, 대규모 투자 이런 거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것들이 오너 리스크의 부재에 뭐 문제다. 그래서 주가에 악영향을 준다. 이런 건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런 결정들을 할 거에 대해서 준비 안 했을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오너의 부재는 부재니까 장애물은 분명히 될 겁니다. 이게 호재는 아니고요. 네. 장애물은 될 수 있는데 또 제가 좋은 쪽만 해석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도 저 정도는 삼성이 예상하고 준비해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삼성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걸 준비 안 했을 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재의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리고 과거에 총수 부재도 있었을 때도 여태까지 잘 이겨내서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끌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문제도 삼성전자가 잘 이겨냄으로써 역시 삼성전자다라는 말을 듣게 돼야 하지 않을까요? 여태까지 잘 이겨냈기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네. 저도 한 사람의 주주로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어 있는 게 매우 안타깝지만 어,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만 삼성 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의 경영진도 있고 더 나아가선 우리 같은 주주들이 이 리스크에도 떠나지 않고 잘 떠받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주요 외신들도요. 이재용 부회장 구속 소식을 전하면서 부재로 큰 투자나 전략적 장기적 움직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게 비슷하고요. 보는 게.
삼성은 그러면서 삼성은 다수의 관리자 전문 경영인들이 운영한다. 정현호 사장이야 전문 경영진들이 삼성을 잘 떠받치고 있을 거다. 라고 의신들이 전하고 있고, 뭐 비슷한 내용을 뭐 말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기업의 CEO 부재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큰 기업은 어떤 식으로 보통 과거에 그 사례가 있냐면요. CEO가 부재였을 때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 CEO의 부재 때문에 그 큰 폭으로 하락한 경우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고요. 이런 이유보단 그 회사 자체의 문제, 뭐 회사가 튼실하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뭐 부재 때문이 아닌 뭐 원래 좀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뭐 이래서 무너지는 경우는 많이 있었는데요. 삼성 같은 기업의 근본,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그 강한 기업 같은 경우엔 무너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고요. 저는 뭐 삼성이 진짜 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다고 하더라도 전문 경영진을 믿고요. 삼성이 그렇게 호락호락 이런 시총 1위의 기업인 삼성이 어떤 무너지지도 않을 것 같고요. 자리도 안 내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돌아올 디램 반도체 슈퍼 호황,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모바일 AP 사업 등이 올해 그런 것들의 호재의 그런 사업 전망으로 올해 12만 주까지 상향 조정된 기업이잖아요. 올해 반도체 실적과 더불어 내년 경기 회복 전망까지 더한다면 오너 리스크에도 문제없이 흔들리지 않고 정상 운영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다 잘 이겨내고 이런 일 수도 없이 부딪혀 왔습니다. 삼성전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악재 하나 해결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속이 되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니 매일 악재로 작용하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니 마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악재가 해결됐다고요. 정말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자, 이재용 그 부회장 구속 리스크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담담하게 생각해 보세요. 네, 주식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 참으시면 돈 편하게 벌 수 있습니다. 편한다는 게 뭐 어떤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네. 참으셔야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인내하시면 팔았다 샀다는 것보다 더 수익률 면에서 훨씬 좋을 겁니다. 주식 내던지지 마시고 홀딩하시고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IMF 이후 시총 1위를 한 번도 내주지 않은 삼성입니다. 네, 당분간 하락장이 올 수도 있으니 긍정의 마음과 여유로 다잡으세요. 좋은 밤 되시고요. 이상 삼성전자 너로 정했다였습니다.